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달 접어들어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주변 여건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인데요. 월초니까 경제지표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후반에 고용지표 나왔었죠. 이 부분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그 신규 일자리가 나왔는데 46만 7천 개 증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컨센서스가 지금 15만 개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온 그런 숫자였죠. 자, 주요 기관들이 좀 살펴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마이너스 25만 개를 예상했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마이너스 21만 5천 개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5만 개를 예측했었어요. 자, 그리고 예상치를 내놓은 게 뭐 대략 한 78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았던 쪽이 HSBC인데 이쪽에서도 22만 5천 개만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려도 좀 너무 많이 틀린 그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레저나 적객 업종 쪽에서만 15만 천 개가 증가가 했기 때문에 자, 1월 달에 이 미국 쪽이 오미크론이 최대 80만 명이 나왔는데요. 자, 이걸 고려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온 수치들 이런 쪽도 마찬가지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자, 작년 11월 달에 기존에 24만 9천 건 정도였었는데 이게 64만 7천 건이었었고요. 또 저 12월 달에는 기존에는 발표한 거는 19만 9천 건 정도 됐었는데 이게 51만 건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집계가 됐죠. 자, 이게 이것 때문에 시장도 좀 두들겨 맞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때마다 좀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취합을 했으면 그때 변동성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번에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뭐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이거 신규 일자리 말고 실업률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죠. 자, 실업률은 3.9%에서 4% 정도가 4% 정도로 상향됐는데요. 자, 요거는 3.5%에서 4% 정도 수준이면 완전 고용으로 보는 거니까 뭐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또 그동안 그렇게 안 올라오던 노동 참여율도 역시 마찬가지 61.9%에서 62.2%로 상승해서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은 거긴 한데 예상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렇게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뭐 우스갯소리로 보안이 너무 잘 지켜진 그런 결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근데 보안이 되게 잘 지켜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지표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오더라도 괜찮다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완전히 틀려버렸으니까 백악관 역시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단 하나의 기관도 비슷한 전망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나 조사 기관의 신뢰성 자체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수치기도 하고요. 또 뭐 이거 외에 다른 분석은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인력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미국 쪽이 연말이면 쇼핑 시즌인데요. 자, 이 쇼핑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달에는 그 알바생들 썼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올해는 사람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이걸 정리해고하는 그런 관행을 자제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주면서 무급으로 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월급을 유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간에 신뢰성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를 좀 크게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자, 두 가지가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이 오미크론이 이 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거에 좀 사실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강한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뭐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 이거는 지표가 좋은 만큼 연준이 그만큼 매파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최대 고용은 저 고용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미 뭐 된 걸로 보고 그렇다면 마음 놓고 이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표에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는 사실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1.93%로 0.11%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역시 마찬가지 1.31%로 0.12%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금리 인상하고 그 폭을 예측을 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36.6%로 기존의 14.3%에서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일단 나왔으니까 뭐 그냥 참고를 하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3월 연준이 있기 전에 2월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좀 지금처럼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3월 4일일 거예요.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이 부분을 잘 본다라면 그 연준에서 얼마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인플레를 워낙에 신경 썼기 때문에 고용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런 또 예상치 않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한 주 동안에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예, 이번 주 초에는 별 특별한 실적 발표 일정 외에는 별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자, 저 후반으로 넘어가면 조금 있는데,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자,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일 날 발표가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전에 7.0%였었는데, 자, 지금 현재 예상치가 7.3%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고용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예상치 7.3%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11월 날에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또 이런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히 좀 12월 달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더라도 크림반도 수준, 그러니까 가서 그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예프를 점령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어느 정도 그 돈바스 지역만 점령을 하고 빠져나간다라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들이 키예프를 만약에 점령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면 일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지러운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도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내부로는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자, 이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19일 날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약 445억 정도 대규모로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추석 되기 전, 설 전이죠. 그때 한 100억 정도 청산을 했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한 300억 이상을 정산을 해서 거의 원금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회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풋옵션 매수 포지션 취했던 거,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청산하는 모습이면 좋은 모습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이 보시는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극복 3년 차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예년보다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과 같이 그냥 뭐 100% 주식을 다 갖고 있고 뭐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대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략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현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대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시기인 만큼 길게 보면서 미래산업 쪽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매집해 가는 구간, 뭐 그렇게 이용을 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야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